오늘의 헤드라인 이슈입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지난달 30일 오후 판문점에서 진행된 남북미 정상회담과 함께 또 북미 정상회담 소식을 상세하게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를 한국에 대한 반도체 관련 소재의 수출 규제 강화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부와 한국전력이 연간 약 1조 원 규모의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필수 사용량 보상 봉제를 폐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에너지 복지 정책으로 분리해 정부가 분담하는 방식입니다. SK그룹은 블록체인 개발사 컨센시스와 투자 협약을 맺고 1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블록체인 등 신기술에 대한 최태원 회장의 관심이 이번 투자의 배경이 됐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슈들이 산재했던 하루인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최용동 전문가, 강영균 전문가 자리에 모셨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처음 출연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어떤 각오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먼저 강영균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레이클럽 머니W 강형균 전문가입니다. 저희는 메이저 수급 포착으로 인해서 시청자분들께 보다 빠른 그리고 보다 더 나은 그리고 기회비용 측면에서도 월등한 수익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최용동 전문가님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제 짝꿍인 우리 강영균 전문가님 출마하신 줄 알았습니다. 예, 새롭게 인사드리는 레이클럽의 최용동 전문가입니다. 자, 늦은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또 새롭게 시작을 하는데요. 첫 단추 잘 낄 수 있도록 오늘 방송 열심히 할 거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종목 그리고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의 각오를 들으니까 앞으로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첫 번째 코너 주식시장의 명암을 가려보는 시간이죠. 아싸 인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하선 캐스터. 네, 7월의 첫 번째 거래일인 월요일장이었습니다. 오늘장에서는 어떠한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주식시장을 조금 웃게 만들었던 인사 소식부터 살펴볼 텐데요. 자, 바로 주말 사이에 겹경사가 퍼졌었죠. 자, 남북미 정상들이 역사적인 만남, 이 판문점 회담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분간 남북 경협주의 주목이 실렸는데요. 자, 앞으로 또 그동안 교착 상태였던 이 비핵화 협상에 있어서도 어떤 움직임이 나타나게 될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인사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요즘 너무 더운 핫 서머라는 계절입니다. 이렇게 더울 때요, 오히려 더 주식시장에서는 빨갛게 물들 수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이 서머 랠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름장에 오히려 급등한다라는 건데 이렇게 7월에도 우리나라 증시에 서머 랠리가 온다라는 삼성증권의 전망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고배당주 포트폴리오로 대비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전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조금 주식시장에 먹구름이 꼈던 아싸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아싸 소식 같은 경우는요, 미국의 화웨이 제재 완화 조짐에 특히 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부품주 위주로 동반 하락의 움직임이 포착이 됐었던 하루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아싸 소식도 살펴볼까요? 자, 사실 은행주 같은 경우가요, 악재 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계속해서 좋은 성장세의 흐름이 있었습니다만, 자, 3분기에도 이렇게 성장세의 흐름을 지속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모습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악재로서는 이제 한국은행의 조기금리 인하 가능성이라든지 오픈뱅킹 도입 이슈 등이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3분기에도 지속적으로 갈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장 아싸 인싸 소식이었습니다. 네, 아싸 인싸 잘 들었습니다. 여러 이슈 중에서요,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어저께 생방송으로 지켜봤었거든요. 남북미 정상들의 그 만남, 좀 감회가 새로웠는데 여러 이슈, 그중에서도 최용동 전문가님은 어떤 이슈에 좀 눈길이 가셨나요? 예, 뭐 앞서서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남북미 정상이 뭐 사실상 3차 회담을 또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에 따라서 오늘 주식시장에도 마찬가지로 오전 장서부터 상당히 좀 뜨겁게 움직였습니다. 뭐 그 종목, 그 뉴스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 가장 좀 눈에 띄는 인싸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3차 회담이 뭐 깜짝 만남이 좀 이루어진 이후에 뭐 전체적으로 좀 보시게 되면 짧은 만남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1시간 가까운 또 회담을 좀 진행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다고 되면 어제자의 뭐 만남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뭐 어떠한 결과물들이 나온 건 아닙니다. 하지만 3차 북미 회담으로 가고자 하는 또 가교 역할을 또 했던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요. 그 부분들이 좀 진행이 돼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그리고 관련된
종목군들이 그동안에 그렇게 시장에서 그렇게 각광받았던 종목군들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오늘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어제자를 기점으로 해서 시장에서 다시 한번 재점화가 될 수 있는 대북과 관련 종목군이 재점화될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되지 않았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그에 따라서 오늘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뭐 금강산 종목군들도 상당히 좀 올랐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성공단 관련 같은 경우는 뭐 장 막판 뭐 30분 전서부터 또 뜨겁게 달아오르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고 그와 더불어서 또 실질적으로 산업별로 가기 위한 부분들은 시차가 좀 많이 발생을 하겠지만 뭐 민간과 관련된 또 민간 교류와 관련된 내용들로 인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 그리고 인도적 지원과 관련된 종목군들 같은 경우 빠르게 좀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에서 이러한 세 업종이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요. 그와 더불어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들은 시장에 대한 대량 거래가 동반이 됐습니다. 뭐 그동안에는 좀 거래량에 있어서 소강 상태로 진입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 같은 경우 뭐 200%, 300% 이상의 거래량을 동반해줬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시장에 대한 관심이 지속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좀 중요한 또 하나의 이제 저희가 체크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오늘 가장 시장에서 인싸에 가까운 뉴스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남북미 정상과 관련해서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 소식 중에서요 남북미 정상의 역사적 만남에 대한 이슈를 뽑아주셨는데요. 역시 당분간 남북 경협주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외에도 또 어떤 이슈가 눈길이 가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전문가님 하나 더 찝어주세요. 예, 자 인싸 관련된 종목군들 말씀 좀 드렸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동안에 좀 아쉬운 종목이겠죠. 아싸 관련된 이제 뉴스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악재가 많아진 은행주 성장세 이어갈까라는 게 눈에 좀 들어왔는데요. 일단은 은행주가 이제 6월달 한 달을 좀 결산을 해보게 되면 코스피 대비 6월 같은 경우는 제한적인 좀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은행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심심한 좀 재미없는 6월달 한 달을 좀 보내지 않았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흐름들을 보여줬던 가장 큰 요인들을 좀 보시게 되면 일단은 1차적으로 글로벌 완화적 통화 정책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월달 FOMC를 통해서 미국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에 대한 시사를 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조기에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들이 좀 열려져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은행 업종 같은 경우는 예대만이 좀 나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되면 시중금리 자체가 하락한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예대 마진에 있어서 축소라는 또 다른 뭔가 이제 증거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좀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은행 업종에 약간은 좀 찬바람이 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전체적인 금융 업종에 대한 오픈 뱅킹 도입이 좀 빠르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뭐 시중에 있는 은행 자체가 좀 경쟁 심화 쪽으로 좀 진행이 돼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만큼 출혈 경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따른 뭐 센티멘트 측면들, 심리적인 측면들이 상당히 좀 약화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좀 보시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오늘 아싸 관련된 뉴스로는 은행 업종, 은행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악재가 많아진 은행에 대해서 좀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은행주들은 글로벌 완화적인 통화 정책과 오픈뱅킹 도입으로 경쟁이 심화되면서 앞으로 좀 난항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싸 인싸를 하나씩 짚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강영균 전문가님의 아싸 인싸 한번 들어볼까요? 전문가님, 먼저 이제 인싸 소식을 좀 짚어볼까 하는데요. 어떤 게 눈길이 가셨나요? 예, 제가 오늘 헤드라인 뉴스에서 보는 인싸 부분에서는 7월 썸머랠리가 온다. 고부대주 포트폴리오에 대비하자라는 그런 쪽에서 인싸를 제가 뽑아봤는데요.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달리 그 달러 가치 하향 그로 대해서 안정화가 기대되는 상황에서 코스피 시장의 밸류에이션 및 배당 수익이 매력이 돋보입니다. 코스피 배당 수익은 2.74포인트로 국고채 10년물 금리의 1.59%보다 1% 정도 이상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좋게 보고 있는데 그런 지금 고배당 그 썸머랠리에 따른 고배당주 부분에서는 뭐 지금까지 많이 좀 힘들었던 보험 관련주라든지 그리고 증권 관련주, 은행 관련주 쪽에서 그런 쪽에서 고배당이 많이 나올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또 보시면은 요즘 시장이 많이 불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청자분들이나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그 어느 정도로 자금을 투자할지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안정된 자금이 이제 안정된 수익이 일어날 수 있는 고배당주 쪽으로 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인싸로 눈길이 끌기 인싸로 바라보게 됐습니다. 되게 힘드네. 네, 자 인싸 소식 전해주셨는데요. 일단 7월 서머랠리가 오기 때문에 고배당주 포트폴리오 대비를 좀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미 금리 인하 기대감과 또 달러 가치 하향으로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많은 그런 관련 소식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또 아싸를
뽑아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인싸 다음에 아싸. 자, 어떤 소식 좀 눈길이 가셨나요? 예, 제가 뽑아본 아싸는 그 미 화해 제재 완화 조짐의 스마트폰부 그 부품주 하락, 그 동반 하락이 아싸로 뽑았는데 저는 이 아싸가 그 동반 스마트폰 부품주가 과연 하락한 것이 아싸인가? 저는 아싸 속에 또 인싸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장 끝날 때 저희 추천주를 보시면 알 수 있게 될 거고요. 지금 최근 미국이 화웨이를 상대로 제재를 강화하면서 삼성전자 스마트폰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들 부품주들이 수혜주를 거론냈었습니다. 그렇지만 화웨이 제재 완화 조짐에 화웨이의 스마트폰 판매량의 증가 기대감에 따라서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판매량이 감소될 거라고 우려돼서 그에 따른 부품주들이 동반 하락한 오늘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거는 지금까지 많이 상승했던 부품주들이 약간 쉬어가는 부분에서 제가 하락했다고 보는 거고 이거는 큰 악재라기보다는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그 레드오션 속의 블루오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걸로 봐서 저는 아싸이긴 하지만 아싸보다는 이 속에서 저희가 인싸를 찾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미국의 화웨이 제재 완화 조짐에 스마트폰 부품주 동반 하락이 예상된다는 또 아싸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아싸 인싸를 하나씩 짚어봤고요. 이어서 시장을 뜨겁게 달굴 바로 투데이 핫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하선 캐스터.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늘 참 이슈가 많았던 하루였습니다. 오늘 장을 들썩이게 했던 투데이 핫 종목 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쭈루룩 종목들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순서대로 좋은 사람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좋은 사람들 개성공단 관련주입니다. 속옷 브랜드를 영위하고 있죠. 사상 첫 남북미 3자 판문점 회동에 오늘 정말 남북 경협주 전체적으로 빨간불을 켰었고요. 특히 이 좋은 사람들의 큰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오늘 장에서 24.46%까지 오르면서 5,75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시겠습니다. 역시 오늘 장을 뜨겁게 했었던 유한양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1조 원대 기술 수출 그런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이 계약 소식에 급등세를 보였었는데요. 자, 전반적인 바이오주의 흐름 역시 굉장히 좋았던 하루였습니다. 자, 베링거 인겔하임과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 기술 이전 소식이 나오게 됐던 거였습니다. 자,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2.86% 장중 내내 플러스권에서 거래 흐름 이어갔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지온입니다. 메지온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임상 3상 실패 루머에 강경하게 대응을 한 겁니다. 오늘 상한가 마감했는데 사실 지난 2거래일 동안요. 45% 미끄러지면서 불안감이 퍼졌지만 오늘 상한가로서 81,900원에 종가 형성하면서 마쳤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시겠습니다. 플레이 위드인데요. 2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27일에 출시가 됐네요. 로한 M이 구글 플레이 매출 5위까지 치솟으면서 기대감이 더 커진 겁니다. 자, 오늘 장에서 29.80% 뛰어오르면서 15,9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종목 살펴보시죠. 바로 동진 세미캠인데요. 자, 오늘 또 이슈가 있었죠. 오늘 일본이 한국의 반도체 또 디스플레이 소재의 수출을 규제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관련주가 조금 뛴 건데요. 국내 소재 업체들이 반사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17.91% 오르면서 11,85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 장을 들썩이게 했던 투데이 핫 종목 짚어봤습니다. 네, 오늘도 뜨겁게 달굴 투데이 핫 종목 잘 들었습니다. 좋은 사람들 유한양행, 메지온과 플레이 위드, 거기에 동진 세미캠까지 정말 핫한 종목들이 많은데요. 이 중에서 최용돈 전문가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어떤 걸 가장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동진 세미캠이라는 종목을 좀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장중에 17.91%로 종가가 좀 형성이 됐었고요. 그리고 거래량을 좀 보시게 되면 4,000% 이상의 전일 거래량 대비 대량 거래량이 좀 실렸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에서 좀 관심을 좀 가질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아니었냐라는 부분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G20 끝나고 이틀 만에 미국 쪽에서 일본이죠. 일본에서 이제 무역 보복 행태가 좀 나온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약간은 좀 아쉽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과연 왜 일본이 이러한 속내들을 좀 드러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어찌됐든지 간에 손해를 보고 있는 기업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 반면에 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 있을 텐데 일단은 시장에서는 수혜를 입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오늘자 같은 경우는 급반등하는 흐름도 좀 보여줬습니다. 자, 일단 오늘 동진 세미캠에 대한 주가 흐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 반도체하고 스마트폰 제조에 필요한 세계 품목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좀 발표를 해줬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겠죠. 동진 세미캠, 동사가 생산해지고 있는 감각의 리지스트에 대한 수출 제한 부분들이 좀 걸렸습니다. 그에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 상당히 조금 빠르게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고 일단은 6월달 고점 부분인 것 같습니다. 11,000원대를 좀 강하게 좀 돌파를 시켰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소재 관련 기업들은 당분간은 좀 상승에 대한 기운들이 좀 나타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좀 매크로적인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 일단은 상반기 같은 경우는 반도체 산업 부분들이 좋다라는 부분들보다는 오히려 투자 모멘텀들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을 했었는데 2분기 들어서서 그렇게 썩 재미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지 간에 오늘자에 대한 반등 흐름들로 인해서 주가에 대한 반등 흐름들, 그러니까 방향성 자체는 좀 나타나지 않았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전체적인 매크로적인 측면이겠죠. 하반기 반도체 쪽에 대한 성장 모멘텀들이 다시 한번 좀 불거져 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번 모멘텀들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매크로적인 측면에서에 대한 상승 흐름들까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늘자의 17.91%, 18%에 육박하는 상승 흐름들은 상당히 좀 의미 있게 해석을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당분간 일본 쪽에서 별다른 액션이 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앞서 이제 언급드렸던 일본 무역 보복에 따른 이제 강세 업종, 강세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상승으로 당분간은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영돈 전문가님이 뽑아주신 투데이 핫 종목은 바로 동진 세미캠인데요. 자, 일본의 그 수출 규제에 대해서 감각의 소재 관련 기업이 수혜를 받으면서 이 종목을 뽑아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하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하나 더 좀 특징주를 뽑아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메지온이라는 종목을 좀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30% 상한가로 직행을 했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적인 주가에 대한 흐름들은 좀 안도의 한숨을 좀 쉴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산 넘어 산이다라는 거를 좀 결론적으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임상 실패설에 따라서 변동성이 상당히 좀 컸습니다. 전일이 이제 지난주죠. 목요일, 금요일 같은 경우 거의 급락하는 흐름들 좀 보여줬다가 오늘 같은 경우 일단은 회사 측에서 상당 부분 좀 발빠르게 좀 강경하게 좀 대응을 했던 부분들이 시장에서 주가를 좀 끌어올린 요인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상당히 좀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이렇게 정말 자그마한 이슈를 가지고 이 정도의 변동성이다라는 부분들은 어찌됐든지 간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무엇인가가 좀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최근에 바이오 섹터의 이제 공매도 비율이 계속적으로 좀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메지온도 단기간에 공매도 물량 자체가 상당히 좀 늘어난 종목으로 일단은 시장에서 평가가 좀 이루어지고 있고 포착이 좀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어찌됐든지 간에 수급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약간은 좀 주의가 필요한 종목이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좀 보셔야 될 부분들일 것 같은데 어찌됐든지 6월 달에 보여줄 수 있는 글로벌 이벤트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자, 그렇다고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7월달 들어서서 실적 시즌으로 넘어서게 되는데요. 전통적으로 제약바이오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실적적인 부분들로 주가에 대한 움직임들을 상방으로 평가하는 경우는 상당히 좀 더딥니다. 오히려 이제 기대감이라든지 그리고 실적이 다 지나고 나서 성장성에 대한 스토리로 올라가고 있는 섹터들이고 업종이다 보니까 일단은 실적 시즌 들어와서는 조금 약세 쪽으로 좀 넘어가는 게 어찌 보면은 당연하지 않겠느냐는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일단은 메지온도 마찬가지로 앞서 언급드렸던 개별적인 악재 요인들이 아직까지는 선명하게 해결된 부분들은 없다. 그리고 공매도 쪽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좀 잦아든 상황들은 아니기 때문에 변동성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 부분들은 2분기 실적 시즌 들어와서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에 대한 쇼크 부분들도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다소 조금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약세에 가까운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 종목이다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영돈 전문가님이 뽑아주신 또 다른 특징주는 바로 메지온인데요. 임상 실패설에 따른 주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종목이라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강영균 전문가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볼까요? 자, 오늘 투데이 핫 종목 중에 어떤 게 눈에 띄셨나요? 예, 제가 오늘 투데이 핫 종목을 뽑은 종목은 좋은 사람들이라는 종목이 눈에 띄었는데요. 지금까지 저 남북 그 경협주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나게 높았었습니다. 지난 주말에 프로그램 시작에 저희 앵커님께서 그리고 아나운서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남북 경협주에 대한 그리고 주말에 깜짝 만남에 대해서 되게 기대감이 높았다라고 말씀해주고 거기에 대해 좋은 기대감도 많은 사람들이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북 경협주인 좋은 사람들을 뽑았는데요. 지금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2월 달에도 한번 하노이 미북 정상 만남에서 좋은 그런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판단했다가 지금 그게 이제 실망감이 나서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에 급등했었습니다. 근데 급등한 부분이 그동안에 갇혀있던 이 그물망 차트인데요. 그물망 아래쪽에 있는 그림에서 그 시가를 갭을 들면서 그물망을 돌파하는 그림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지금 거래량이 전일 대비 1,475포인트라는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해서 지금 급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에 살짝 밀리는 감이 있었지만은 지금 보시면 분봉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바닥을 지지해주고 다시 돌아 올라오는 그림입니다. 지금 이 그림이 이 가격이 4,900원인데요. 4,900원이라는 가격이 이거 그물망 그물망 위에 상단을 살짝 터치하고 다시 들어가지 않고 그 위를 돌파한 가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시간에 봐서도 한 1.8% 정도 상승해 있는 가격대여서 지금 이 좋은 사람들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뭐 가는 중간에 잠깐 시험 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부터 남북 경협주는 더 큰 기대감을 바라보면서 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강영균 전문가님은 좋은 사람들을 뽑아주셨는데요. 아마 좋은 사람들을 투자하신 분들에게는 이들의 만남이 좋은 만남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하나만 더 뽑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제가 뽑은 종목은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네. 플레이위드라는 종목이죠. 예, 네. 지금 앞서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모바일 MMORPG 게임 신작 로안 M이 이번에 27일 날 발표되면서 사전 예약자 수가 70만 명이 엄청난 예약자 수가 있죠. 그러면서 엄청나게 지금 상승을 했는데요. 저는 이 로안 M이 지금 플레이위드가 앞으로 시작되는 게임주의 선두주자, 이제 앞으로 게임주들이 많이 올라올 것인데 그거에 앞서서 선두주자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5G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5G에 대한 수혜주도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왔었는데 5G 하면 우리가 예전에 3G 때 4G로 넘어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뭐였냐면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게 게임주입니다. 이게 3G 게임을 할 때 4G 게임을 했을 때 얼마나 더 좋아질까. 근데 지금 또 5G로 넘어갔을 때는 더 큰 그 게임에 대한 아이템들이 많이 나올 거고 AR, VR 그런 것들이 많이 형성이 될 것인데 지금까지 게임주에 대한 스토리는 없었습니다. 지금 로안 M이 플레이위드가 그 로안 M 때문에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이게 플레이위드가 앞으로 올라갈 게임주의 선두주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합니다. 네, 자. 또 한 가지 종목으로 플레이위드를 뽑아주셨는데요. 자, 로한 M이 진짜 사전 예약자 수가 70만 명이나 돌파했다고 하니까 앞으로가 너무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지금까지 오늘 장을 뒤흔들었던 뉴스와 또 특징주들까지 짚어봤는데요. 자, 이제부터는 시청자분들이 가장 기다리셨을 바로 그 시간 스탁셀즈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머니W가 심혈을 기울여서 기획하고 제작한 스탁세일즈 지금 막 시작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전문가분들 나오셨는데요. 오늘 또 엄청난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 전에 스탁세일즈가 뭘까요? 룰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총 2명의 전문가가 요일별로 출연해 각각의 관심주를 공개합니다. 종목 매수가는 제시된 매수가의 플러스 마이너스 3% 밴드 내 최저가로 출연일 다음 날 열린 장에서 매수됩니다. 이후 장중 최고가로 수익률을 산정하고요. 손절가 터치 시 일괄 매도됩니다. 각 종목당 산정된 수익률을 기준으로 승자와 패자가 갈리는데요. 자, 승자는 시크릿 종목 1개를 추가로 더 공개하게 됩니다. 시크릿 종목은 방송이 끝난 직후 무료 방송에서 공개되니까요. 많은 관심 바랍니다. 네, 저희 머니W는 시청자 여러분께 한 발 더 성큼 다가가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검색 포털창에 머니W라고 검색해 주세요. 그러면 나오게 되는 첫 번째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저희 홈페이지와 연결이 됩니다. 이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각각의 전문가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됩니다. 자, 그리고 방송 직후에는 무료 방송이 있을 예정인데요. 자, 이 무료 방송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께 푸짐한 선물까지 증정해 드립니다. 따라서 이 무료 방송은 다음 주부터 있을 예정이니까요. 이번 주부터 시청 쭉쭉 이어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어떻게 나눠보면 좋을까요? 자, 오늘 우리 전문가분들이 가져오신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개합니다.
네, 먼저 우리 강형균 전문가 나와 주셨습니다. 메이저 수급 포착의 승부사입니다. 자, 사실 이 강형균 전문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급 포착에 있어서 굉장한 강점이 있으신 분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하이비전 시스템 가지고 와주셨네요. 자, 이어서 다음 전문가님 나와 주십시오. 자, 우리 최영동 전문가님 같은 경우는 추세 추송 대시제 포착 기법, 바로 최영동 전문가님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컬러 레이를 가져와 주셨는데요. 과연 어떠한 이야기가 나누게 될까요? 지금부터 스탁세이즈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이것은 종목 추천인가 세일즈인가. 자, 오늘의 첫 번째 스탁세일즈의 종목은요. 강형균 전문가님의 하이비전 시스템입니다. 저는요. 핸드폰을 살 때 사실 요거 하나 카메라 기능만 딱 보거든요. 요즘 SNS 발달하다 보니까 인싸가 되려면 또 카메라로 예쁘게 잘 찍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카메라 기능에 많이 점점 집중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들도 여기에 맞춰서 점점 고성능화 카메라 모드를 업그레이드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검사 장비 또한 수요가 점점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검사 장비 제조업체는 더 수요가 그리고 더 필요성이 높아질 것 같은데요. 그래서 뽑아오신 것 같은데 전문가님 맞나요? 예, 맞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제가 아까 전에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금 뭐 아싸인 부분이 그 카메라 모듈 부품, 그 핸드폰 부품에서 지금 오늘 하락을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과연 아싸인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지금까지 많이 올랐던 카메라 부품들 그리고 카메라 부품, 핸드폰 부품인 카메라에 대한 그런 모듈 하는 많은 그런 회사들이 있다면은 지금 이 하이비전 시스템은 그런 회사들과 다르게 특별한 기능이 있는 그리고 그런 특별한 기능을 검사하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지금 이 동사는 휴대폰 카메라 모듈 및 스마트폰에 대한 공정 및 검사 자동화 장비 및 개발 및 제조 업체입니다. 그리고 매출 비중은 그 영상 평가 장치 그리고 3D 프린터 등이 있는데요. 지금 이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알려진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아이폰 있지 않습니까? 아이폰에 보시면은 자기 얼굴을 해가지고 페이스 아이디 인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SL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그보다 더 뛰어난 TOF 방식이라고 있습니다. 그 TOF 방식의 검사 장비를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서 앞으로 이 장비를 S사 그리고 A사의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들의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3D 렌싱 카메라는 그 TOF 이 기능 제조업체가 어떤 거냐면은 앞으로 많은 것들에 적용을 할 수 있게 됐는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자율주행이라든지 그리고 보안 장비라든지 그리고 그런 CCTV 그런 쪽에서도 많이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TOF 방식은 SL 방식보다는 조금 더 많이 선진화가 돼 있고 많이 더 많은 그리고 SL 방식은 단거리만 인식할 수 있는데 TOF 방식은 아주 먼 거리를 인식할 수 있어서 앞으로 신성장 동력 에너지 그리고 신성장 산업에 큰 견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의 하이비전 시스템이 그런 장비를 하는 검사 장비를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네, 전문가님 근데요 북미 A사라고 하면 이 사가 맞나요? 애플사? 네, 맞습니다. 네, A사입니다. 말씀을 해도 될 것 같아서 네, 이 네. 애플사 같은 경우도 있고 또 국내에는 대표적인 스마트폰 업체가 삼성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애플사에서도 쓴다고 하면 삼성도 뒤질 수 없기 때문에 네. 여기서도 이 검사 장비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고객이 애플사 그리고 삼성 둘 다 이제 포용이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저기 아까 전에 아싸라고 했던 부분이
화웨이가 늘어나면 삼성의 휴대폰 그 물량이 줄어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휴대폰 부품 관련된 업체들이 떨어졌다. 근데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삼성뿐만 아니라 A사 그리고 중국의 화웨이 여러 업체들의 그런 TOF 방식에 대한 장비를 납품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삼성이 매출이 떨어진다고 해도 A사 그리고 화웨이, 중국 전 세계로 다 포함할 수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뭐 양대 산맥을 얻은 것 같은 그런 네. 느낌인데요. 전문가님은 어떤 핸드폰 쓰고 계세요? 네, 저는 갤럭시 쓰고 아, 있습니다. 네, 삼성 거. 예. 둘 다 요즘은 잘 나오죠. 예, 예. 이렇게 카메라 모듈이 들어가면서 이제 이 기업 성장 가능성 있겠다라는 소식은 잘 알겠는데요. 그런데 주식을 볼 때 이런 기업 분석도 중요하지만 사실 좀 힘 있는 세력, 매수세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최근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예, 지금 이 동종목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3거래 연속, 3거래 연속해서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그 전에도 한 4거래 연속해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외국인 수급을 동반해서 그리고 지금도 계속 자리를 잘 만들고 있는데요. 차트를 보여드리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올해 3월 달에 고점으로 22,000원을 고점이었습니다. 고점을 찍고서 바닥을 내려와서 지금 바닥에서 찍고 다시 올라가는 그림입니다. 이런 그림의 차트가 이게 주봉 차트입니다. 예, 일봉 차트가 아니에요. 주봉 차트입니다. 이 지금 바닥에서 찍고서 올라오는 그림에서 위에 20주선 있지 않습니까? 20주선을 돌파하는 대량 거래 동반해서 돌파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시세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 지금 하이비전 시스템만 보면은 여러분들이 과연 이게 갈까? 과연 오를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위에 60주선도 있고 120주선도 있는데 과연 이게 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인데 제가 다 차트 2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보여드릴게 대성 엘텍이라는 잠시만요. 지금 자세하게 분석해 주시려고 예.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요. 대성 엘텍이라는 네. 종목입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까지가 지금 하이비전 시스템과 비슷한 차트죠. 근데 그 다음에 보시면 어떻게 되는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급등하는 거 보이시죠? 대량 거래 동반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대성 엘텍뿐만 아니라 질환지교 시큐리티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이 종목도 보시면 최근에 고점 대비 똑같은 차트인데 비슷한 차트입니다. 여기서 20주선 돌파하는 그림에서 조금 더 지나고 나면 대량 거래 동반해서 바로 급등하는 걸 볼 수 있죠. 지금 하이비전 시스템이 그런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메이저 수급 포착으로 해서 하이비전 시스템을 갖고 나왔습니다. 네, 주가 상승을 위한 에너지를 응집해서 지금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차트를 자세하게 또 비교해서 분석해 주셨습니다. 자,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요, 이 종목 정말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막 채널을 돌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하성 캐스터 도와주세요. 네, 메이저 수급 포착의 승부사 강형균 전문가가 들고 나와주신 바로 하이비전 시스템, 저와 함께 똑똑하게 정리하고 갈게요. 짠! 제가 판넬을 준비했습니다. 자, 하이비전 시스템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죠. 자, 애플사에 납품하는 이렇게 후면 TOF 3D 센싱 카메라, 정말 이렇게 우리가 채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또 다음 소식을 따라 보면 역시 삼성에서도 뒤질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검사 장비 공급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 역시 확인해 볼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수급 포착의 승부사답게 외국인이 현재 유입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포착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주가 상승을 위해서 현재 에너지를 응집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네, 근데 전문가님, 저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사실 이 하이비전 시스템 실적 발표를 제가 좀 봤거든요. 1분기 때 전년 대비 71%나 떨어졌더라고요. 우리 머니W 시청자분들이 사실 똑똑해서요. 이렇게 실적까지 놓치지 않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전문가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 좀 해주십시오. 예, 하이비전 시스템이 재무상으로서 조금 작년 대비, 동년 대비 살짝 매출액도 감소하고 영업이익도 감소한 거는 맞습니다만 앞으로 2020년 지금 여러분들이 카메라 하면은 그전에는 그죠? 3개였죠. 지금 5개. 이렇게 카메라가 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더 더해서 카메라의 기능까지 더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TOF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기능이 그전에는 전면 페이스 아이디만 있으면 지금 이제 후면까지 장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하이비전 시스템의 장비가 조금 더 확대될 것이고 많은 곳에 더 납품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올해
지금 2분기 실적은 조금 줄어들었지만 3분기, 4분기 내년 되면 점점 이 하이비전 시스템의 장비가 점점 더 많이 팔릴 것이고 많은 곳에 깔릴 거기 때문에 그 매출액은 지금부터 성장할 수 있는 지금이 매출에 그래도 이 회사가 감소하긴 했지만 매출이 마이너스는 아니거든요. 계속 플러스권에 있습니다. 이제 지금이 그 매출에 시작할 수 있는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실적이 부진했지만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특히 2020년부터는 또 실적이 슉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그 전에 갖고 가셔야 되는 종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종목이어도요. 이 매수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되거든요. 뭐니 해도 가격, 중요한 건 가격이란 거 잘 아시죠? 그래서 가격 전략을 좀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꼭 지키셔서 전문가님의 가격 전략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예, 지금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오늘 좀 한 6% 정도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는데 제가 오늘 어저께 뽑아놨었거든요. 근데 오늘 좀 약간 가격이 좀 올라서 오늘 그 파이로 인해서 핸드폰 부품들이 떨어질 거라 생각했는데 역시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견고하게 지켜주고 오히려 상승하는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볼 수 있는 가격은 여기 올라가기 오늘 상승하기 전 가격 정리는 한 9,150원, 9,200원 이 정도에 매수를 하시고 그 손절가로는 이 밑에 하단이었던 8,000원을 이탈하게 되면 손절하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제가 아까 전에 차트를 두 가지를 보여줬습니다. 대성혜택이라든지 그리고 재난지구 시큐리티를 보여드렸다시피 120주선이 닿는 지금 12,000원 정도. 12,000원 정도가 닿을 때 목표가를 여기서 한번 조정을 받고서 추가 상승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여기서 한번 조정이 나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일 하이비전 시스템을 매수하신다면은 12,000원 정도까지만 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강영균 전문가님이 오늘 준비해 주신 하이비전 시스템 매매 전략까지도 잘 들어봤는데요.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다시 한번 화면으로 좀 정리를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하성 캐스터한테 먼저 여쭤볼 텐데요. 자, 여러분 집중해서 종이 앞펜 준비하셨죠? 다시 한번 체크 부탁드릴게요. 이하성 캐스터. 네, 저도 펜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께 하이비전 시스템 투자 포인트만 쏙쏙 골라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판넬을 준비했는데요. 자, A사의 부품을 납입하고 있죠. 자, 이 후면 TOF 3D 센싱 카메라가 채택될 가능성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국내 삼성사 역시 검사 장비 공급 가능성 역시 한번 체크를 해 주셨습니다. 더군다나 외국인의 유입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태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는 발돋움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요. 저희가 한번 집중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를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가격 전략을 다시 살펴보면요. 매수가는 9,300원,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는 8,000원까지 짚어주셨으니까요. 꼼꼼하게 투자하셔서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성투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카메라의 성능이 높아질수록 하이하이, 높이 날아오를 하이비전 시스템 종목이었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드릴게요.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이것은 종목 추천인가 세일즈인가. 자, 스탁세일즈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요. 최영동 전문가님의 컬러 레이입니다. 자, 이 종목은요. 제 얼굴과 좀 관련이 있는데요. 감독님 좀 클로즈업 해주세요. 좀 부끄러운데요. 자, 제 눈을 더 반짝이게 해주는 이 컬러 섀도우 보이시나요? 그리고 입술은 더 앵두같이 불그스름하게 만들어주는 바로 화장품 관련 주의입니다. 자, 화장품 재료를 만들어주는 게 바로 컬러 레이인데요. 화장품용 진주, 광택, 알료 생산 전문 업체라고 제가 들었는데 다시 한번 자세한 설명 필요하겠죠?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화면 잘 봤습니다. 일단 화면에 되게 예쁘게 감사합니다. 많이 부끄럽네요. 예쁘게 잡히시는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우리 강현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이비전 시스템, 카메라 모듈 쪽이잖아요. 카메라에 예쁘게 본인의 얼굴이 잘 나오시려면은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카메라 모듈도 좋아야 되고요. 카메라 네. 필터도 좋아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여성분들 화장이 예쁘게 잘 되셔야지만 너무 중요하죠. 예, 너무 예쁘게 나오실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중국 상장 기업 중에서 대표적인 화장품주라고 할 수 있는 컬러레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동사 같은 경우는 2013년도 10월에 우리나라 증시에 상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장 컬러레이 지분을 100%를 지금 가지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실질적인 영업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주된 영업 활동 자체는 진주 광택 안료를 기반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에 따라서 펄 안료, 그다음에 이제 운모 파운더를 만들어내주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수요 자체가 증가가 되면 될수록 주가에 대한 상승 흐름들은 상당히 좀 크게 나와줄 수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는 규모 자체가 상당히 조금 긍정적으로 좀 계속 발전이 되고 있는, 성장이 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연간 5,000톤 규모의 화장품용 진주 광택 안료 생산 능력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화장품 업계의 시장의 트렌드 자체가 색조 쪽으로 좀 빠져버리게 되면 동사에 대한 영업이익이라든지 뭐 매출액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크게 전환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 오늘 이 종목 컬러레이 자세하게 이 시간을 통해서 자세하게 한번 좀 보시게 되면은 아마 꼭 매수를 하고 싶은 종목이 아닐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화장품 재료를 만들기 때문에 그 가능성 무궁무진할 것 같은데요. 더 제가 이 종목을 좀 공부하면서 알았던 게 고객사들이요 너무나 빵빵합니다. 자, 잠깐 판매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이 컬러레이 일단 유럽 브랜드에서 자 보이시죠? 샤넬, 디올 이런 정말 유명한 여자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런 브랜드들 거기에 또 미국 브랜드도 P&G부터 로레알까지 자 이런 고객사들을 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미래가 좀 기대가 되는데요. 거기에 또 파트너십이 참 중요해요. 근데 견고한 파트너십 코보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것만 쫙 봐도요. 이 기업은 정말 오래 가겠다. 왜냐하면 이 기업이 잘 안 되기 위해서는 이 기업들도 연관이 있을 텐데 맞아요. 앞으로 여기는 더 매출이 오를 것 같거든요. 전문가님이 보시기엔 어떠세요? 예, 맞습니다.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들일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컬러레이 같은 경우는 뭐 브랜드력이 있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다고 되면 우리나라 대표적인 뭐 ODM, OEM 회사들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브랜드를 가지고 성장을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제 주문 생산과 관련해 가지고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화장품 업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컬러레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앞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계적인 뭐 여성분들이 딱 듣게 되면 굉장히 좀 내가 정말 이 제품을 사고 싶다라고 할 정도의 브랜드력을 가지고 있는 제품들의 주요 벤더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첫 번째로는 에스티로더입니다. 에스티로더 좋은 건가요? 너무 좋죠. 근데 비싸서 잘 그렇죠. 못 사요. 잘 못 사죠. 자, 네. 그만큼 기술력이 담보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뭐 글로벌 브랜드에 납품을 해주고 있고 ODM, OEM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가방으로만 많이 알고 계시는데 사실 뭐 남자분들은 샤넬 하면 사실은 가방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여성분들은 가방과 더불어서 화장품에도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컬러레이 같은 경우 샤넬에 대한 주요 벤더사로서 역할을 해주고 있는 상황들이고 앞서 언급드렸듯이 에스티 로더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로레알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로레알이 뭐 샴푸나 린스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 화장품으로도 상당히 좀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만큼 글로벌 리더 기업에 납품을 해주고 있는 그런 ODM, OEM 역할을 해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하고도 또 엮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중국 시장에 대한 우리나라 ODM, OEM 회사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ODM, OEM 쪽에 또 다른 원료를 납품해주고 있는 회사가 바로 컬러레이기 때문에 국내 화장품 업종 그리고 국내 화장품 기업 자체가 성장을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동반 상승할 수 있는 중국 화장품 업체로서 컬러레이는 꼭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문가님 말씀 들으니까 정말 이 정보 집중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인간의 본능 참 예뻐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클레오파트라도 색조 화장을 참 잘 이용해서 남자분들을 많이 이렇게 했다는 소문이 들었는데 색조 화장품의 수요는 그렇기 때문에 점점점 또 개성이 다양해지면서 분야도 넓어지고 종류도 많아질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컬러레이의 성장도 이와 함께 좀 계속 커갈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예, 그렇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5,000톤 이상의 규모의 공장을 좀 성장을 했었는데 상장 자금을 통해 가지고 5,000톤에서 이제 1,800톤
톤 정도로 또 증가가 됐어요. 네. 그만큼 공격적인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러한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도 상당히 좀 의미 있게 좀 보실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앞서 언급하셨듯이 색조 화장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그동안의 기초 화장품에 사실은 여성분들이 많이 포커스가 맞춰졌다라고 하게 되면은 최근 들어서 시장의 트렌드 그리고 여성의 그 화장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메이크업에 대한 이제 법 자체가 색조 쪽으로 좀 많이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앞서 이제 앵커님께서도 클로즈업 됐듯이 상당히 색깔이 많이 들어갔어요. 네. 기존에는 굉장히 좀 단순한 색조였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빨간색, 파란색 뭐 다양한 색깔들이 좀 진행이 되면서 색조 화장품에 대한 수요 자체가 상당히 좀 커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기존의 기초 화장에서 색조 쪽으로 좀 넘어가고 있는 트렌드를 좀 보여주고 있다. 네. 그렇다고 되면 그만큼 색조 화장품에 대한 수요는 증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동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중국 기업에 대한 특성 자체가 원재료의 가격 부분들이 상당히 경쟁력이 있어요. 그만큼 판가에 대한 내용들, 판가 차별화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동사가 생산해내주고 있는 펄 안료겠죠. 펄 안료의 경우 한 70% 이상의 좀 긍정적인 뭐라고 해야 될까요? 판가에 대한 차별화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포커스 맞추시게 되면은 상당 부분 뭐 실적적인 부분들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컬러에 대한 성장 흐름들은 좀 눈여겨볼 만하다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잘 아는 분야다 보니까 더 관심이 가는 컬러레이인데요. 자, 그러면 지금 막 또 채널 돌리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하선 캐스터 좀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최영동 전문가가 제시해 주신 이 컬러레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판넬을 가져왔는데요. 자, 이 컬러레이 같은 경우는 화장품용 색조 완료 생산 전문 업계였습니다. 자, 그리고 글로벌 유명 기업을 주요 벤도사로 확보했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자,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 컬러레이 같은 경우는 색조 화장품의 수요가 확대가 되고 있어서요. 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기대가 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아니 근데 전문가님, 제가 또 질문이 있습니다. 이 중국 기업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 차이나 포비아 주식시장에서 많이 돌고 있는 말이잖아요. 갑자기 없어지고 상장 폐지되고 이러면 투자자들이 심장이 덜컥 놀라버리게 되거든요. 이 부분 걱정 없는 걸까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중국 기업이라고 딱 얘기를 하게 되면 사실은 충격부터 받으신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좀 많으세요. 그만큼 시장에서에 대한 신뢰도 자체가 상당히 좀 바닥이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올해 3월달, 4월달에 상장 폐지되는 중국 기업들도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하지만 동사 같은 경우는 이미 감사 쪽에서 적정을 좀 받았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한시름 좀 놓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캐스터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우리 시청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들은 한시름 좀 접으셔도 네. 나쁘지 않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차이나 포비아 걱정 없으자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가장 중요한 뭐니 해도 중요한 가격 전략 들어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빨리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자 거래량 발생이 됐고요. 그리고 5일선, 20일선에 대한 이격 자체가 좁혀지면서 급반등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고 그와 더불어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해소 부분들 그렇다고 되면은 그동안의 한중 관계가 상당히 좀 껄끄러웠었는데 이 부분들이 좀 해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지금 자리 정도, 그러니까 내일 시초가 부분이겠죠. 내일 시초가 부분에서 매수가 좀 이루어지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스윙적인 관점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저희 팀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수익률을 얘기해드릴 때 좀 밝게 말씀 좀 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목표가 자체는 좀 눈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2,100원대 말씀 좀 드릴 테니까요. 목표가는 그 정도 설정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손절 라인 자체는 오늘자의 시가 부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700원 정도를 하향 이탈시키게 되면 손절하는 전략을 제시해 드릴 테니까 손절가 목표가 꼭 잘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매매 전략까지 짜주셨는데요. 저희 다시 한번 정리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하선 캐스터 도와주세요. 네, 컬러레이 같은 경우에 가격 전략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가는 시초가, 내일장 시초가로 잡으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2,100원, 손절가 1,700원 정리해 주셨습니다. 성투 기원합니다. 네, 최영돈 전문가님의 컬러레이 종목, 컬러를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 컬러레이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머니W 전문가님들이 엄선해온 가격 그리고 종목 투자 포인트까지 스탁셀즈 오늘도 함께 꼼꼼하게 짚어봤는데요.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방송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또 시청자 여러분들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수익률을 위해서 성공하는 지침서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